안녕하세요. 소마디성어 깨어라고 10장 오늘 발표합니다. 저기 책을 옆에다 펼쳐주시고요. 그림까지 제가 여기다 올리게 되면 너무 용량이 커서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뺐어요. 자, 이제 언제 어디서나 수련이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트 너머에서도 하루 종일 자기의 그 신체를 통합하는 그 감각을 살려놓고 있어라 하는 얘기인데, 그 예로 차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계속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인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 자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시점이 온대요. 요거를 통찰의 기회로 여기고, 현존을 지속시키는 재연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기심으로 작용시키도록 내가 인식을 바꿔놓으면 한 호흡만으로도 재연결이 가능하고 또 수련을 꾸준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불교 수련법 중에 키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위험 기회란 뜻인데, 우리가 내가 이게 위험하다 불편하다라고 느끼기 전에는 고칠 이유가 없죠.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변화를 깨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에너지를 깨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소마학습 접촉요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긴장 패턴은 우리가 뭐냐면 중력과 적대 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기가 일어나서 중력을 거부하면서 일어나는 동작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우면서도 그걸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적대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고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유의 생각에서 그게 오히려 긴장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중력을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가? 중력이 땡기는 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지지력으로 활용할 수 없나? 이런 식으로 인식의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면서 저는 인터스텔라 영화 다들 보셨나요? 거기서 걔가 중력을 벗어나야 지구를 뜨잖아요, 인류가.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보낸 사인을 보고, 초침의 사인을 보고 유레카하죠. 거기서 깨달은 게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중력을 그동안은 극복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여겼다면 중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생각이 전환을 한 거 아닐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력과의 관계를 변형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저항을 하면 할수록 중력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죠. 저항을 멈추면, 저항을 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강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거를 다 내려놓는 핵심은 포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마학습의 핵심은 포용이다, 이제 이렇게 됐고, 선물로 받아들이고 뭐 감사의 마음으로 발전하고 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양자역학을 여러 종교단체에서도 말하고 죄다 이거 갖다 끌어다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얘 인식에 따라서 입자로 보느냐 파동으로 보느냐, 요거가 이제 결국은 인지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약물치료보다, 그런 얘기고요. 중력 기반 스캔을 보면 이제 바로 선 자세, 요거를 이제 바로 잡는 방법인데, 기계적 교정 시도는 더 복잡한 보상 패턴으로 연결됨을 주의해야 된다. 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좋은 자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리는, 뭐 척추는 반대쪽,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서는데, 자, 가슴을 펴고 서보세요. 그럼 다들 허리를 젖히면서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요게 이제 이상적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보상 패턴이 되면서 허리에 더 문제가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완된 상태로 서서 작동하는 근육을 찾아보고 감지학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그동안엔 저도 관찰해보세요라는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관찰은 약간 시각적인 이미지가 좀 더 강하잖아요. 이게 이제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감지학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훨씬 더 감각에, 고유수용 감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 같아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바로선 자세, 그림 304쪽에 한번 보시면 요 자세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골반 넓이를 선 다음에 무게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좌측으로 이동해보고 우측으로 이동해보고, 이런 자세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국선도에도 중기난법 정신법에 동법이라는 요 자세가 있어요. 딱 요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소마 학습적인 무게 이동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게 이제 표준적 무게 이동인데 대부분은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렇게 좀 어색하게 해요. 그걸 자기가 인지 못하죠. 근데 그걸 그냥 놓고 자, 무게 이동만 하세요. 그럼 무게 이동만 하는 거예요. 발바닥을 충분히 감각을 느껴가면서. 여기서 저도 이 표현을 잘 써요. 나무가 돼 보세요. 발바닥에 뿌리가 발가락이 다 뿌리라고 여겨보세요. 이렇게 하면 한결 더 그 자세를 만드는데 아까 표현한 기계적인 자세 만듦이 아니고 자기 감각에 대해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되게 부드러워요. 전우축을 보고 이제 잠깐만요. 네. 전우축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동작 중에 똑같이 중기난법에 인신법에 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앞뒤로 흔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보는 동작이 있는데 이때도 그 여기서는 이제 발가락을 지면을 잡아 발 뒤꿈치에 무게 중심을 실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발 뒤꿈치라는 표현을 안 하고 용천에 뿌리가 있다라고 뿌리가 용천에서 박힌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발바닥 요 중앙 부분인데 약간 앞쪽이면 뒤쪽도 아니에요. 용천이 따지고 보면 여기 한 3분의 1쯤 돼요. 발바닥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발가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용천이 중앙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발바닥에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용천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3분의 1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쯤 위치해요. 그럼 뒤꿈치에 중심을 실었을 때는 제 느낌에는 뭐냐면 인체가 머리에서 이렇게 있을 경우 뒤꿈치에다가 중심을 주게 되면 이 외피 라인으로 중심선이 잡혀요. 그런데 용천에다 위치를 두면 뭐냐면 인체 내쪽으로 통하는 기둥이 하나 생겨요.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백회에서 용천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축이 회음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중심 축을 잡는 거하고 동양에서 중심 축을 하는 거하고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요 장을 정리하면서 했고요. 여기서 아까 계속 말한 게 뭐냐면 중력에 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력을 잘 활용하면서 그 지면에서 올라오는 그 지지력을 내 몸에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나무를 연상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무 뿌리에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 올리듯이 그렇게 그 에너지가 위로 솟구치면서 같이 끝까지 전달된다 하면 굉장히 동작들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게 아닐 때 어떻게 되냐면 어깨가 먼저 나서 상체가 먼저 나서도 동작들이 취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게 되면서 생명력이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상체를 움직이면서 쓰는 무리한 근육의 긴장은 호흡하고 관련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 이게 다 순근육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호흡이 불편해져요. 자, 이거는 참 좋았어요. 뭐냐면 수평선을 불러들이게 이제 이미지화해서 자기를 확장하는 하나의 강편인 거죠. 근데 뭐냐면 이제 눈으로 수평선 불러들이기 저 멀리서부터 수평선이 내 눈을 향해서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공간이 확장되게 하는 거 요거는 굉장히 저도 이렇게 서서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배꼽으로 아까는 눈의 위치로 그다음에 배꼽의 위치로 그다음에 심장으로 그건 뭐냐 하면 뭔가 그 거대한 물살이 나를 통과하면서 나를 비우라는 얘기인 거죠. 비우라는 얘기도 되고 공간을 확보하라는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상을 하면서 그런 어떤 심장이나 상체를 다 열어주는 거죠. 하단정, 그 다음에 가슴, 눈, 그다음에 요 밑부분을 그렇게 공간을 확보하고 나면 자연호흡으로 회복하기를 이어지는 거예요. 일단 그릇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숨을 관찰하게 하는 거죠. 완벽하게 비워야 심호흡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수련시킬 때 뭐냐면 그릇이 반듯하면 빗물은 그 그릇 양만큼 채워진다.
그릇이 삐딱하면 비가 와도 반밖에 못 당기겠죠. 그래서 몸은 그릇이다. 저희 국선도에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횡격막 구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찌그러져 있거나 휘어져 있으면 횡격막이 제대로 구동을 못하겠죠. 횡격막이 이산살처럼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얘가 날수, 들수, 날수, 들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삐뚤어져 있거나 찌그러져 있으면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서기가 중요한 거고 아까 말한 바로 축을 바로 해서 서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확장되어 있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숨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숨을 풍성해지기 위한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방법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들숨 날숨이 나오죠. 처음에 날숨에 좀 더 주력을 해서 어떤 그 풀무, 저희는 이제 보통 풍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풍선을 쭉 비워낸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때 이제 압력으로 밀지 말라는 거죠. 저희도 그걸 이제 짜내듯이 일부러 이렇게 배를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굳은 사람은 이제 그 호흡을 시키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그렇게 연습이 된 사람은 자기가 그걸 단전호흡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폐해가 커요. 근데 그거 내려놓는데 몇 년이 걸리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쓰리더라고요. 그리고 들숨은 저절로 채워진다라고 이렇게 여기기를 하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최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날숨은 능동적으로 좀 더 정성껏 하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알아서 확 짜라는 게 아니고 좀 더 저는 정성스럽게라는 표현을 해요. 왜 우리 물건 들었다 내려놓을 때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귀중한 물건을. 안 귀중한 물건은 그냥 집어넣죠. 그런 느낌으로 하라고 해요. 자, 이제 또 다시 314쪽을 한번 볼게요. 그림. 이게 뭐냐 하면은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이제 요거를 하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팔을 닫히라 여기라고 하는 자세예요. 저희 동작에 이제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주는 자세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팔을 붙이고 이렇게 해요. 어깨 긴장 푸세요. 자기 어깨 긴장해서 붙어 있는 것도 몰라. 그럴 때 팔에 추가 하나 매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마디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저는 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에 대한 몸이 자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표현이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팔에 여기서는 닫이 하나 내려줘. 똑같은 말이죠. 추가 하나 매달렸다. 닫이 내려줬다. 네. 이 닫내리기가 뒤에 계속 나옵니다. 자,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왜 예전에 어르신들은 특히 여기 많이 빠져 있어요. 내가 10,000보를 걷는다. 1시간을 걸었다. 100번을 발치기를 했다. 이거에 굉장히 연연해 하시거든요. 목표 지향적이다는 거죠. 강박증이야. 근데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오죠. 천골 단내리기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게 중립 자세에서 이거는 나중에 책을 한번 보고 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자기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떤지. 천골 단내리기는 뭐냐? 천골이 여기죠. 꼬리뼈. 모종석 같이 생긴 게 척추 맨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같이 내렸다는 거는 같은 얘기라고 했죠? 추가 매달린 느낌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가라앉으면서 이제 무릎이 하중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도록 연습을 해보는 거고요. 요것도 중력의 힘으로 내가 일부러 내리는 게 아니야. 그냥 중력에서 잡아 당기니까 그냥 이렇게 가라앉아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할 때는 무릎이 그렇게 무리가 안 되게 저절로 숨도 편안하면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살짝 구부러져 내려갈 때 꼭대기에는 줄이 하나 매달려 있다는 느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비행기가 뜨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힘과 떠오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힘 못지않게 두 가지 힘이 또 들어간대요. 뭐냐면 뒤에서 당기는 힘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힘하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힘이 돼야지 비행기가 날린다는 거예요. 그걸 뭐 전문 용어로 항력, 중력 뭐 이게 4가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가 떠서 날아간다 그러면 뜨고 날아가는 것만 생각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당기는 힘과 밑에서 떠올리는 힘이 같이 있을 때 비행기가 나간다는 거. 똑같아요. 사람 몸도. 천골 단내리기, 두개골 기저부 단내리기, 발뒤꿈치 단내리기. 다 뭘 요하는지 아시겠죠? 천골
그다음에 천골, 두개골, 기저골, 그다음에 발꿈치 전부 다 중력의 영향권 안에서 그냥 중력이 잡아당기는 대로 같이 뚝 떨구듯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척추가 반듯하게 서지는 거죠. 몸통이 용천에서 백회까지가 그냥 툭 일직선상으로 되는 거예요. 일부러 자세를 반듯하게 해서 허리를 젖히면서 가슴을 젖히면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라인이 툭 형성된다는 거지. 원래 생긴 대로. 뭐 두점 열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릎을 굽히고 펼 때 무릎에서 동작은 여기서 일어나지만 척추가 신장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요걸 제대로 하게 되면. 자, 무게를 활용한 방법으로 316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령을 들고 이제 그걸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게 뭐냐? 어깨 단내리기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겠죠. 추가 매달리는 듯이 해달리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상상이 잘 안 돼 그런 사람 직접 아령을 들고 하는 거고, 난 상상 짱이야 그런 사람은 그냥 맨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 접촉을 활용한 방법인데 혼자서도 가능한 게 있어요. 한 손은 뭐 배꼽 아래, 한 손은 등허리에 대고. 아까 수평선 분들이랑 같아요.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통과하는 그 느낌을 감지하라는 거고. 또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포발 흉심이 뒤인데 뒤로 하기가 힘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유도를 해요. 자, 숨을 쉬어보세요 하고 내 숨이 어디까지 와나 한번 그곳에 손을 대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대는 사람이 있고 여기 대는 사람이 있고 여기 대는 사람이 있고 그 보면은 자기 숨을 느끼게 하는 방편인 거예요. 심장 열기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수평선 불러들이기로 심장의 문이 열리고 팔 단내리기를 하게 되면 열린 문을 지속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대요. 심장에 수평선 불러들여서 심장이 열렸어. 여기는 열렸는데 어깨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로 돼 있으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같이 추로 하나 매달았다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얘가 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뒤에 나오는 이런 모든 동작이 항상 먼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척추 바로 세우기가 먼저 돼요. 이게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심장 수평 안 들어와요. 이거 다 안 내려가. 얘가 먼저 서야 돼. 기둥이 먼저 딱 서고 난 다음에 척추를 바로 세우기 하고 중심선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여기 나오죠. 척추, 머리, 다리의 중심 수지축. 아까 비행기 뜨는 어디랑 같아요. 중심 수지축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팔, 어깨, 심장, 수평축의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게 됐을 때 그게 조정이 잘 됐을 때 바로선 몸이 된다는 거예요. 뭐 현존 차원의 확장의 느낌 이런 거는 너무 명상적인 얘기를 좀 써놔서 이 상태가 되면 몸의 저항이 줄겠죠. 아까 죽겠는데 아프다는 소리를 비명을 덜 지르겠죠. 그러면 명상 상태로 가기가 쉽겠죠. 척추 심장 같은 얘기예요. 계속 중립 자세를 찾아야 되고 수평선 불벼들이기를 하고 자연호흡 회복하기. 어떤 동작을 할 때도 항상 이게 순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동작을 할 때나 이런 동작을 할 때나 중립 자세를 먼저 확립하고 수평선을 불러들여서 가슴을 확장한 다음에 그러면 자연호흡은 저절로 내가 의식적으로 밀어내거나 땡기거나만 하지 않는다는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자, 천골 단내리기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처음에 저희 표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근데 저는 이 천골 단내리기가 훨씬 더 와닿던 것 같아요. 저희 표현에는 꼬리뼈를 말듯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말듯과 말아버리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이 천골 단내리기를 해도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없고 오해하려면 별 거 갖고도 다 오해를 하니까. 근데 얘가 좀 더 오해의 폭이 적을 것 같아요. 추가 매달린 듯 해라. 닻을 내린 듯 해라. 예.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면 엉덩이 근육이 과다하게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퍼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자기 엉덩이니까 자기가 만지라고 하고, 자, 엉덩이가 연두부 같으냐, 탱글탱글한 제비 같으냐 이렇게 비교를 하게 해요. 그럼 자기가 봐도 알거든. 그런 식으로의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그 에너지를 쓰는 그게 하체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숙이기 이제 그림에 또 나와요. 323조 보면은 앞으로를 숙일 때 그냥 이렇게 여기서 그 교수님들 늘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접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접어 내려가는데 상체는 그냥 힘 빼고 쭉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때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무릎이 다친다는 거예요. 다친다는 건 뭐냐면 이걸 늘어뜨리면서 여기를 긴장시킨다는 거죠. 저는 이제 락이 걸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자기가 스스로 자꾸 연습을 해서 알아내야 돼요. 네. 처음에 여기가 이렇게 늘 말하지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기가 적절하게가 가장 어려운 건데 그거랑 똑같아요. 한 꼬집이 얼마인지 그렇죠? 이해 가시죠? 네. 한 꼬집이 얼마인지는 자기가 해봐야 해요. 자꾸. 그래서 허리 위쪽의 근육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척추가 신장되는 결과로 자세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움직임의 구동은 항상 말하지만 어깨나 팔이 먼저 나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는지 우리 저번 모막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척추를 신장시키는 게 중요하고 중력관과의 관계에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런 게 구동은 이 아래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차오르면서 그 동작이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쿼트 자세가 첨가될 수 있고요. 327쪽 그림은 숙였다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저절로 이 자세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이 각도로 쪼그려 앉기가 쉽지 않거든요. 발목이 풀려있고 무릎 고관절이 풀려있어야 이 자세가 되거든요. 자꾸 하면 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력기반 스캔을 해서 뭐가 감지되는지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329쪽 보면 다양한 그 비포 애프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세 하나를 취해도 내가 고유 수용 감각이 사라지고 둔해지면서 자기가 바른 자세라고 착각하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의외로 많다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알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꾸니까. 정말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인지치료 과정인 거예요. 자기가 몸으로 직접 체득하는 인지치료. 위에서 교육받는 거는 이거로 생각으로 인지를 바꾸는 거고 얘는 몸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레카가 경험한 얘기예요. 뭐 자기가 뭐 이러이러 했는데 뭐 이 소마를 하고 나서 이런 느낌이 들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10장은 걷기에 적용된 건데 소마 지성 안에서 항상 깨어 있으면서 자기의 어떤 이미지화나 눈에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고 오로지 감각만으로 자기를 알아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각을 정렬시키고 느낌, 생각, 예측, 기억 등의 의미 활동도 하나로 재배열시킨다는 거예요. 인지치료라는 말이 이제 이건 제가 붙인 말인데 여기서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했는데 이 시각인지는 시각이 오감 중에서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대요. 그만큼 여기에 의지하고 이걸 절대적으로 여기는 게 맞는데 그만큼 오류도 많다는 거예요. 호수를 조정하기도 하고 자기 안에 일어나는 아까 말한 심상하고 짬뽕이 되면서 묘해지는 거죠. 그래서 초점 맞추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시각적인 정보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오히려 떨어진대요. 집중이 강해지면서 알아차림이 둔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에 막 한동안 또 저희 수련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박정을 이미지화해서 단전 안에 장착을 시키고 그걸 계속 어떻게 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람마다 방편이 다 달라요. 누구는 그게 굉장히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안 좋은 효과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부분이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유 수용 감각을 통한 인지는 초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시각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1인 관찰자가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든 한 번만 나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지할 수 있는 모든 오감을 비롯해서 모든 총체적 감각이 다 한꺼번에 협업을 하는 거예요. 요즘하고 맞죠? 통합해야 된다? 뭐 이런 맥락하고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통찰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의지를 활용하면 그 행위에는 약간 기계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음이 배어들어요. 그런데 얘는 그냥 두면 지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빛을 향해 나무가 뻗어가는 것처럼 잘하면 스스로 껍질을 벗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못 기다리고 의지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근데 의지도 약간 필요하긴 해요. 자, 그리고 슬로모션으로 걷기. 여기서 이제 이 자세를 제가 저번에 한번 최 선생님한테 여쭤봤었는데 338쪽을 한번 보실게요. 이 그림이 계속 해보면서도 좀 헷갈렸었는데 이제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설명을 다양하고 복잡하게 했는데 뭐냐면 결국은 아까 기존 말한 몸의 부동은 몸통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에서부터도 아니고 어깨부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가보면 이 느낌 있죠? 기차 바퀴와 바퀴 연결 축이 있잖아요. 그럼 걔가 이 느낌을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네. 긴 설명인데 결국은 그거야. 팔을 통해 몸 중심으로 수평선 당기기를 하면 내가 걷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나가진다. 잠깐만요. 이것도 다시 또 설명하기가 네. 이게 다 지금 보면 그 단전 저번에 내가 그랬죠. 단전이 앞으로 나간다. 네네. 그거 이거 맞아요. 손으로. 그래서 서양에는 그 단전이는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만 여러 가지로 뭐 설명하는데 네, 맞아요. 단전이 앞으로 나가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치? 네. 결국은 단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요즘은 골반 이렇게 얘기해요. 코어 중심. 코어가 왜 코어겠어요? 중심이잖아요. 코어가 배터리예요. 얘가 구동되는 거예요. 얘를 구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모든 동작이 나머지는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깨가 먼저 나서기 때문에 계속 긴장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몸의 중심인 척추 하단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라는 얘기예요. 빈 다리가 땅에 내려앉듯이 움직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와요. 그동안은 내가 한다. 이게 이제 이 자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도 다 접목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하고 말 거야. 내가. 그게 좀 없어지는 부분으로 인식의 전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걷는 게 아니고 지구가 다가온대. 이거 어떻게 잘못되면 미친놈 하는 소리가 그죠? 내가 걷고 있는데 미끄러지듯이 가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전환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미친 행동이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가야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어야 되고. 이거 참 좋았어요. 패들링 하듯이 파도를 타고 움직여요. 패들링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도를 거스르지 않잖아. 파도 타듯이 하요. 내리막길 걷기, 계단 뭐 마찬가지고요. 관념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리기에서도 이 사람은 달리기를 별로 지지하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아까 걷기, 오르내리기 뭐 이런 거에서 충분히 숙달이 되면 이제 얼마든지 달리기에도 접목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몸이 어깨가 가볍게 느껴지고 장부도 무게감이 덜어지는 듯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뭐냐? 아까 말한 한 놈만 나서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나눠가진 거예요. 한 놈만 지그진 게 아니야. 잘하면 우리 왜 잘하는 놈한테 왜 더 일거리를 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걔 나중에 코피 쏘고 넘어지잖아. 번아웃 오잖아요. 그러면 걔는 폐기예요. 돌아보지 않잖아. 그래서 누구 하나를 몰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눠가는 거예요. 뭔 기능이 정상적으로 살아나면서. 과정 레벨하고 대상 레벨의 다른 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목적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저기를 가야 돼라고 하고 하면서 걸을 때 하고 걷기 명상할 때 하고는 벌써 다를 거예요. 우리 5분 안에 학교에 가야 되고 전투력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돼요. 근데 그때조차도 오히려 걷기 명상하듯이 걸으면 더 빨리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욕망 자체가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행위, 어디론가 가려는 욕망 이런 수련할 때도 그게 도입이 돼요. 저희 낙법 같은 거를 하는데 천천히 느끼면서 쭉 접듯이 해서 쭉 떨구는 손끝하고 이거를 깊이 있고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90도 각을 이루리라 하고 있는 사람하고의 손끝은 달라요. 근데 그걸 자기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전부 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팬이라는 사람의 뭐 자기 경험이고요. 여기까지. 네.